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부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의미 깊은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서 여유 있게 수다를 떨거나 어디 막 놀러 가거나 그러고 싶은데요. 이럴 때 친구가 없다면 참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꼭 있어야 될 게 빠졌죠. 네. 우리가 어떤 그 오케스트라라 치면은 중요한 악기가 빠져 있는 셈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친구도 일회용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교체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진실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벗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우정에 대한 겁니다. 네, 사실 옛날에는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옛날만큼은 중요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래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높은 도만 닦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정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친구는 진정한 친구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어떤 친구였나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는 게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친구를 대했고 내 친구는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나.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딱 듣고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만 생각해서 전 안 좋은 친구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랑은 인간관계는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또 상대방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나도 한번 돌아보고 내 또 가까이 있는 친구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 좀 고치셔야 돼요. 듣고 그런갑다 이러면 안 돼요. 듣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 어떤 환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게 이 친구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친구는 진정한 친구, 어떤 친구는 진정한 친구 아니다 한 말씀을 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초기 경전인데 그 디가 니까야에 그 신갈라라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준 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갈라에게 준 가르침 경 이런 뜻인데, 근데 신갈라는 중국에서 번역될 때 선생으로 번역이 돼서 선생경 또는 이제 육방예경 6방향으로 이래 이제 이 경배를 한데 그래서 육방예경에서 불교에 대해서 경전을 좀 보신 분들은 육방예경하면 잘 알아요. 이제 그 경인데 이 경을 좀 소개하면은.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나가셨는데 어떤 젊은이가 아주 경건하게 6방향에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아침 일찍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단정하게 입고 6방향으로 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바라문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임종을 하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6방향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를 하라더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이 성자의 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그 불교 경전은 보면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뿐만 아니라 이 경에도 보면 6방향으로 이래 경배를 하잖아요. 그때 할 때 좀 다르게 해라 하듯이 다른 경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선 너가 16가지를 해결하고 난 뒤에 6방향으로 경배를 하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그 하기 전에 16가지를 근데 이 친구는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입었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6가지를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4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선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고, 그다음 내 거 아닌 거 손대지 말고, 그다음 바람 피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요 4가지를 일단 해야 됩니다. 요 4가지. 그다음에 또 4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열의 때문에 어떤 갈망이나 열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은 일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화가 나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는 어떤 무지 때문에 또는 어떤 두려움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것도 4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8가지죠. 나머지 6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이래 파멸로 이끄는 6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술이나 우리를 중독에 빠지는 물질에 탐닉하는 거예요. 뭐 술을 조금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많이 마시면은 가정도 문제가 생기겠죠. 건강에도 문제. 그래서 술이나 중독을 가져오는 물질, 뭐 담배를 지나치게 피운다든지 그런 하여튼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 이거죠.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은 때 아닐 때 자꾸 서성거리지 마라 어디서. 적절한 때가 아닌데 배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다음은 이래 그저 구경거리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구경거리에 몰두하지 마라. 그다음은 이 노름 있잖아요. 노름. 요즘 같으면 도박. 이 노름에 빠지지 마라. 이제 5번째는 이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악한 친구.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겠죠. 악한 친구. 또 하나는 게으르지 마라. 요 6가지를 하고 그다음 이제 경배를 하는데 그냥 경배를 6군데를 하지 말고 첫 번째 이제 인도에서는 항상 동쪽을 먼저 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아래, 위 해서 6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인도에서는 방향을 6가지로 봅니다. 동서남북, 아래, 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쪽은 부모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이래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다음 이제 남쪽은 서성이에요. 남쪽. 그다음에 서쪽은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다음 북쪽은 친구나 동료. 그다음 아래 방향은 고용인이나 고용자. 요즘 같으면 노사관계. 그다음 위쪽은 이제 사문이나 바라문, 성직자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도리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런 친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할 거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다른 부분들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6가지 파멸로 이끄는 길에 그 하나가 악한 친구죠. 악한 친구를 사귀면은 아무래도 노름꾼을 좀 가까이 하게 돼요. 노름꾼, 또 방탕한 자, 그다음 술꾼, 사기꾼, 협잡꾼, 그다음에 싸움꾼. 이렇게 하면 사람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 사귀다 보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사기꾼, 방탕자, 뭐 이렇게 협잡꾼 이런 친구는 없는데 그 중에 술꾼은 있거든요. 꾼까지는 아니겠죠.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박사님.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한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그렇죠. 해요? 그걸 이제 우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제 정말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나중엔 친구 아닌 사람.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또 진정한 친구인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구인 척하면서 친구 아닌 사람. 요 이제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뭘 자기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뭐 준 건 없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고, 요것에 각각 네 부류가 있어요.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은 최고의 말만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은 다릅니다. 최고의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은 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그다음은 이 아까 뭐 나쁜 친구 말했죠. 좀 나쁜 일을 하는데 이래 동무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 항상 나쁜 일 할 때는 같이 하는 거죠. 요 네 부류의 친구는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뭔가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이래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게 줘요, 적게. 주기는 적게 주면서
원하기는 많이 원해요.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비난받을까봐 또는 자기한테 손해될까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으면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대고 그 일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야, 차 좀 빌려주라. 그 엔진이 고장났어. 바퀴 갈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친구는 실제로 뭘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줬다고 주장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은 최고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또는 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의미 없는 말로 하면서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말만 이래 최고로 하는 거예요. 말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예를 들면 친구가 좀 나쁜 걸 말해도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또 친구가 나쁘지 않은 거 해도 좋은 일 말하면 또 동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있는 데서는 이제 칭찬하고 또 없는 데서는 비방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나쁜 일 하는데 항상 동무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술이나 이 중독이 되는 물질 할 때는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아닌 때, 적절한 때가 아닌데 여기저기 배회할 때 항상 그 친구가 있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노름할 때, 요럴 때 이제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노름하는 데서 만난 친구, 막 이래 헤매고 돌아다닐 때 만난 친구, 또 막 이래 이 구경하러 다닐 때 친구는 조금 이래 잘 알아봐야 될 거예요. 진정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슴을 나누는 또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가슴을. 이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는 네 가지 친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도움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즐겁거나 또 괴롭거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친구예요. 즐겁거나 괴롭거나 한결같은 친구. 그 다음은 우리에게 이제 바른 것을 이래 조언해 주는 친구. 또 하나는 뭔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친구. 요 네 가지가 이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다 그러는데 첫 번째 도움을 주는 친구는 이제 그 당시도 이래 보면 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술 먹었을 때 잘 보호해 주는 친구. 이거 중요한 친구예요. 도움을 주는 친구. 그다음 술 먹었을 때 내 소지품을 이래 잘 지켜주는 친구 있죠. 네. 그 친구 또 중요한 친구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는 친구들이 있죠. 두려울 때. 두려울 때 이제 의지처가 되는 친구.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래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친구. 이 친구는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예요. 그다음은 이제 좋을 때나 이래 싫을 때나 또는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친구가 되는 친구, 한결같은 친구 있죠. 그 친구인 경우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비밀을. 또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가 그걸 잘 지켜주는 친구. 여러분들 이래 남 비밀 들으면 바로 이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해요?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비밀인데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난이 처했을 때 우리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 우리가 이제 무슨 위급한 일에 친구가 처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목숨까지 이래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제 한결같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바른.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바르게 이끌어 주는 친구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하게끔 도와주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끔 도와주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배우게끔 도와주고요. 이제 불교 같으면 천상에 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게 이제 그 바른 것을 이래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친구예요.
그다음 이제 연민하는 친구는 뭐냐면은 이거는 친구가 불행을 당하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또 친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좀 멀리하고 친구를 칭찬해 준 자를 우리가 칭송해 주는 그런 친구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친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인 척하면서 친구가 아닌 경우 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예. 친구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예. 되는데요. 예. 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다 이렇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별하기 쉬운 구분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박사님?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일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아닌 자와 진정한 친구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이제 아까 그거는 그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경이고요. 이제 자타카라는 또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코살라국이라서 굉장히 큰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16개국이 있었고 큰 나라 2개가 있었고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제 코살라국이 굉장히 그 큰 나라였는데 그 왕은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를 자기가 참 이래 총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벌이고 있다 해서 잡아다가 조사를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 어떤 친구가 참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냐 그거를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좋은 친구는 16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고 또 안 좋은 친구는 16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하면서 가르침을 준 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이 좋은 친구는 16가지는 보면 뭐 이래 뚜렷하게 이거다 구분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일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도 때로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면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친구를 보고 크게 웃질 않아요. 나쁜 친구는 크게 진정으로 크게 웃질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친구를 보고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 안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 쪽으로 눈을 이래 안 줘요. 이렇게 친구 쪽. 그러니까 뭔가 끓이는 게 있겠죠. 감정이 들어 있으니까 하여튼 친구 쪽으로 이렇게 잘 안 봐요. 그다음에 친구를 친구가 하는 일마다 이래 좀 반대를 해요. 친구가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래 참 진정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래 자꾸 이래 반대하는 경우는 안 좋은 친구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나쁜 친구는 자꾸 사귀는 친구, 이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쁜 친구를. 그 다음에 좋은 친구는 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가 참 좋은 점을 가지고 누가 이래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괜히 거부해요,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한 심리 같은데 거부해요. 그 다음에 누가 비난하면 그거를 또 좋아해요. 그것도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비밀을 친구한테 말을 안 해요. 또 친구가 비밀을 말한 게 있으면 그걸 잘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친구가 하는 일 칭찬하지 않고 친구가 지혜로운 걸 또 칭찬하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친구가 잘 되면은 좋아하질 않아요. 또 친구가 안 되면 좋아해요. 뭔가 좀 귀한 물건을 이래 얻잖아요. 얻으면은 내 친구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또 그 친구 이게 없으니까 안 좋다 하면서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해요. 이 지금 쭉 이야기한 게 16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감별법 16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속에 어찌 보면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친구 16가지는 요것하고 좀 반대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차이 나는 건 친구가 멀리 다른 나라 갔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잊지 않고 생각해요. 잊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생각하고 또 기억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온다는 사실을 이래 오면은 또 기뻐해요. 기뻐하고 또 친구가 오면은 친구가 이제 왔다 이러면 굉장히 기뻐서 아주 다정한 말로서 이렇게 환영을 해요. 예.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은 다 비슷해요.
없다. 아까 말한 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16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별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벗, 나쁜 벗의 16가지 특성을 듣고 보니까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정, 신의가 또 어떤 건지 이해가 예. 됩니다. 그러면요, 예. 다른 경전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친구에 대해서 말한 경전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읽은 경은 뭐냐면 이제 자타가라는 경이에요. 이제 자타가는 부처님의 그 전생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제 수행자로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와 관계되는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야, 참 부처님은 전생에도 보살 때도 대단했구나.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는 읽을 때마다 저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경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살이었을 때 굉장한 부자였어요. 지금 같으면 한 뭐 몇백억, 몇천억 부자였죠. 부처님 이제 보살도 부자고 보살의 또 친구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비슷한 재산을 부자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우정을 잘 나누고 살았죠. 사는데 친구가 망했어요. 친구가 망해서 이제 이 친구가 보살을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보살이 왜 왔나 말도 하지도 않고 한 며칠을 그냥 편안히 쉬게 해요. 쉬게 하고 난 뒤에 한 며칠 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왔냐고 하니까 우리 집이 망했다. 하니까 보살이 자기 재산의 반을 줘요. 반을. 예를 들면 1,000억 같은 500억을 주는 거죠. 재산 반 주고 하인 반 주고 딱 반으로 나눈 거예요. 소 반, 뭐 말 반, 뭐 수레 반, 딱 반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만큼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걸 받아서 가서 다시 일어서요. 일어서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보살이 망했어요. 망해서 찾아가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찾아가다가 이제 그 사람 집 가까이 오니까 부인을 보고 당신은 여기 그냥 있어라. 당신이 그냥 찾아가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수레를 보낼 테니까 나중에 타고 오라고. 근데 친구가 수레를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부인은 여기 머물고 자기 혼자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하인한테 누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왔어요. 딱 나와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망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그러니까 망해서 왔다 하니까 그래 어디 묵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 처는 저쪽에 있다니까 여기 잘방이 없다. 여기 잘방이 없으니까 잘방이 없고 당장 끓여 먹을 거 조금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날 그 집에 그 쌀을 새로 이래 추수를 한 쌀을 그냥 수레로 1,000수레를 넣은 날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넣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인한테 시키기를 그 쌀 껍데기 있죠. 껍질 그 2대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요. 쌀 껍질 2대를. 그래서 이제 하인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쌀 껍질 2대를 가져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끓여 먹고 이제 가라고. 그때 이제 보살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우정을 깨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받으면 나도 우정을 깨는 거다. 나는 우정을 깰 수 없다. 그래 받아요.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부인은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나는 우정을 깨지 않게 받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부인이 막 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부인이 울고 이러니까 옆에 누가 이 옛날 하인이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자기 옛날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자기 집에 머무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옛날 그 하인들이 다 와서 인사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하인들이 모여서 왕궁을 찾아가요. 왕궁을 찾아서 막 떠드는 거죠. 왕이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저거 뭐냐 하니까 한번 불러오봐라 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2사람을 부른 거죠. 2사람 불러서 확인을 해요. 옛날에 이런 도와준 일이 있다. 이번에 어떻게 했나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신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 전 재산을 몰수해서 일로 보살에게 주라. 그러니까 보살이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준 것만 받겠다. 그래 받아가지고 가는 게 그 이야기 끝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정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참된 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친구라는 의미는요, 정말 그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 이제 정신 건강 측면 이전에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친구를 사귀라 한 건 아까 앞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그 수타니파타라고 초기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내보다 낫거나 최소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귀라 그랬어요. 내보다 나은 사람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내보다 낫거나 최소한 내하고 같은 사람 사귀라. 그런 말씀 하나 하시고 줄기차게 이 말씀 하시면서 또 하나의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보다 못해도 나한테는 소중하다. 내하고 같아도 내한테 소중하다. 친구란 건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보다 못한 사람도 사귀라.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급고독장자라고 굉장한 그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최고의 신자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죠. 재벌이 어떤 어릴 때부터 친구에서 막 이래 서로 사귀는 거죠. 그 친구로서. 근데 영 떨어지는 친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저 친구 사귀냐,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개의치 않고 사귀어요. 사귀는데 한 번은 이제 이 급고독장자가 어디 가면서 자기 집을 이제 이 사람한테 맡긴 거죠. 맡기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잘 지켜야지 하는데 도둑이 이제 온 거예요. 도둑이 저 밖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이걸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발휘한 거예요. 자, 누구는 뭘 준비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뿐인데 누구는 뭘 준비하고 누구는 뭘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도둑들이 와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 많구나 해서 도망가요, 다시. 그러고 이제 와서 급고독장자가 보니까 자기 재산이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래 못하다고 안 사귀면 곤란하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부처님이 내보다 나은 친구 사귀라는 건 나쁜 친구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루두루 또 사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친구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순한 사람은 순한 것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한 건 차분한 것만 있고 그렇지만 세상은 또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모범생도 실제로 자기는 막 놀지는 하지만 노는 세계를 또 이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깊게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어떤 것이 간접 경험으로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친구를 사귀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메꿔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성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와 과학하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과학적인 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거를 이래 다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런 친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으로는 친구는 굉장히 소중한데 제가 이래 환자분들 이래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은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신이 왜 친구가 없어졌습니까? 하면은 어떤 친구 만나면 피곤해가지고 자꾸 끊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남았다. 여러분들도 좀 이래 그 친구 만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더라도 끊지 마세요. 끊지 말고 거기서 오는 것은 또 오는 대로 해결하고 친구를 이래 좀 이래 다양하게 풍부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요 네. 친구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도 친구하면 뭐 어릴 때 친구 또 학교 다닐 때 친구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래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저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2명 있었는데 이제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가까이 있고 자주 보는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다 서로 관계가 다릅니다. 오래 사귄 친구는 사귄 만큼 또 소중하죠.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만나는 사람 만나는 대로 소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하고 내가 너무 친구라는데 이 사람은 내 친구 아니야.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으면 점심 먹는 친구, 또 차 마시면 차 마시는 친구, 또 뭐 어디 갈 때 같이 가면 같이 가는 친구, 뭐 그렇게 이제 좀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는요. 네.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좋은 그렇죠. 친구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강의 내용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의 고민 사연과 또 전현수 박사님의 그런 해결책 한번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반 친구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별 활동을 해도 잘 맞고 뭘 해도 의견이 척척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하세요.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이나 성적이 저보다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엄마는 비슷한 레벨의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데 좋은 친구가 되려면 경제적인 것이나 성적 이런 것도 비슷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정을 나누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시면서 10대 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또 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10대의 가장 중요한 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좋겠지만 그러면서 또 마음이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친구가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또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만으로도 충분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뭐 이래 부모님 생각은 그냥 무시해도 좋지 않을까. 우정이 더 중요하다. 예. 네,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게는요, 10대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쇼핑도 같이 하고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 친구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친구에게는 저의 어려움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우정이 늘 몇 %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더욱 깊이 있는 완벽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답이 사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뭘 다 털어놓지 않는 거죠. 다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래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털어놓지 못할 때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내 편의 요인인지 또 그쪽 편의 요인인지 서로가 관계돼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뭘 털어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인데 내가 못 털어놓고 있으면 용기를 내서 털어놔야 되죠. 근데 나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모든 걸 털어놓으면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깨질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털어놓는 건 그렇게 현명하진 않아요. 내 마음속으로는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관계에 좀 안 좋구나 해서 그냥 좀 자제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털어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쌍방의 요인이면 이제 적절히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제 부처님 그 말씀 속에 계속 있는 게 비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털어놓은 비밀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비밀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누구랑 격이 없이 지내고 싶다 하면은 숨기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다 이야기했을 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몇 프로 부족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 말할 수 있는 상태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 이야기하면은 관계가 나빠지거나 그 친구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은 적절히 조절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정신과 다니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당신 마음에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당신이 창피하고 두렵고 이래서 안 하는 건 좋지 않다. 당신이 여기 다닐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당신이 지금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듣고 오해를 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제가 정신과 다닌다 하면 뭘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너가 감안해서 해라, 하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마음속에 좀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굉장히 신중한 거는 말했을 때 오는 영향을 먼저 한번 탁 빨리 생각하고 그 다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박사님 한 분 사연 더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40대이신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돈을 꿔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친구들 사정이 딱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 선뜻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두고 우정이 약하다느니 서운하다느니 말들이 많은데요. 모든 걸 아낌없이 줘야만 진정한 친구인가요? 그 참 살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연과 비슷한 경우에 많이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우선 자기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친구의 그 어떤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보통 이래 돈을 빌려달라 한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빌린다. 이거는 돈을 빌릴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살의 경우는 좀 예외고 보통은 돈을 빌릴 때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는 가족이에요. 부모, 형제.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또 형제도 파악이 가능하고. 근데 친구는 돈 빌리고 난 다음에 종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꿀 때는 우선순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친구는 조금 뒤에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친구가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꾼다. 요즘은 신용사회잖아요. 이 은행 중심의 신용사회인데 그런 데서 돈을 꿀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어떤 그 거래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친구가 잘 알아서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도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친구가 쉽게 생각하고 뭐 특히 유흥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친구는 쉽게 하고 또 사업도 문제가 있어서 그거 했는데 그냥 친구니까 도와달라. 이거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움은 줘야 돼요. 이제 그럴 때도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하고 하루 정도는 이제 이래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뭐 그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이렇게 좀 쭉 보니까 우리도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마음속의 갈증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전현수 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정말 친구랑 가깝게 지내다 보면 친구랑 점점 더 닮아가는 걸 느낄 그렇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 친구들도 저랑 성격이 참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 만났을 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점점 좀 네. 비슷해 갈 수 있죠. 네.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만나면서. 예.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강의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봄이고 하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 또 결혼을 네.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짚어봐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 네. 정말 요즘 시대가 달라지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빚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 부부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